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 유료 수강생들도 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 수강생을 거쳐가신 분들이 수천 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베스트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첫 번째, 자산 배분 있잖아요. 자산 배분이 하면은 보통 막 한미 주식, 한미 채권, 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정 자산을 빼면 안 되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2022년 23년에 미국 채권이 빡빡 파질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했죠. 아니, 자산 배분 이거 해야 됩니까? 나 빼고 싶어. 하신 분들이 되게 이제 많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4계절 시나리오별로 잘 나가는, 못 나가는 자산군이 있기 때문에 빼면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제 기절이 4개가 있거든요. 물가 상승 경제군, 물가 상승 경제벳, 물가 하락 경제군, 물가 하락 경제벳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 자산군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22년 같은 경우는 물가가 빡빡 오르고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식 채권이 둘 다 박살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빡치니까 나 채권 빼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지금 23년에 채권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20%씩. 그래가지고 이걸 마켓 타이밍하기 굉장히 어렵거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될수록 다 가져가시라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건 있죠. 그 자산군 중에서 몇 개월이나 몇 년 또는 10년 동안 작살난 자산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금 같은 경우도 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작살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15년 동안 그냥 횡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주식도요. 근데 이제 그런 놈들을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걔네들을 일시적으로 얘네들이 이동평균선 아래일 때 빼버리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미국 주식이 들어있어요. 자산 배분에. 미국 주식이 예를 들면 200일 이동평균 밑으로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 떨어져 있는 그 구간에는 얘를 빼고 현금으로 옮겨놨다가 다시 미국 주식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들어가면은 다시 매수하는 거.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 자산 배분에 대해서. 자, 그 두 번째,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책이 있죠. 누가 썼냐? 내가 썼지. 여기는 이제 마켓 타이밍기가 안 나오거든요. 요즘 강조하고 있잖아. 근데 한마디로 그럼 여기 있는 전략들 너무 올드한 것인가? 쓰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거 여쭤보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이 책은 초보용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수한 수익과 MDD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쓴 거예요. 여기서 준수한 수익은 한 연봉이 15% 언저리, 15에서 20%, 그리고 이제 MDD는 10% 언저리. 이거를 제가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진짜 뭐 3개월,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 리밸런싱 정도만 하고 그냥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별로 하기 싫고 초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근데 그리고 솔직히 뭐 동적 자산 배분이니 이동 평균이 이런 거 해봤자 이해자 못하는 사람들이, 저 그거 압니다. 저도 처음에 이 바닥에서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되게 스마트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론 대부분 사람들의 지적 능력은 한 4학년이다. 이거 알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4학년한테 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한테 가가지고 동적 자산 배분과 이동 평균에서 해보면 이해하겠어요?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초급 레벨을 벗어났어. 그래서 이미 중고급자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나름대로 주식 투자를 위해서 시간을 좀 쓸 수 있고 또는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뭐 계절성이라든지 동적 자산 배분이라든지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이런 마켓 타이밍을 통해 가지고 추가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추가 가치는 더 높은 수익 또는 더 낮은 MDD가 되겠죠. 한마디로 요거는 그냥 초급자들이 그냥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해도 나중에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쓴 책이고, 그거보다 좀 더 빨리 어디 가고 싶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사람 각오가 돼 있다 하는 사람들은 중고급자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켓 타이밍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니즈가 좀 다른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것도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이동 평균선 중에 어떤 게 베스트 이동 평균선인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20일이 좋냐, 60일, 120일, 200일 뭐가 좋느냐, 이런 거 여쭤보시는 거거든요. 참고로 백테스트 결과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이동평균선을 쓰는 거는 하책입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에 120일선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5년을 보면은 120일은 뭐 그냥 그랬고 그 전에 11선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네, 그래가지고, 최근 오랫동안에 120일이 제일 좋았으니까 121로 가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게 보통의 하책이라는 거죠. 예, 보면은, 이제 그 선의 캐릭터가 달라요. 11선, 21선 같은 경우는 단기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얘네들은요, 추세를, 이게 상승이 되었든 하락이 되었든 빨리 캐치를 하고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요. 근데 그 신호가 잘못되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상승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보니까 아니었어. 네, 그래서 가짜 신호가 많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60일, 120일, 200일. 그러니까 이 장기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덜 자주 거래를 하고요. 추세 캐치가 좀 늦습니다. 이미 상승장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 좀 아쉽고, 하락장도 이미 시작을 했는데 좀 나중에 이제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가짜 신호는 훨씬 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이게 단기랑 장기 이동 평균선이 다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평을 섞어 쓰는 전략을 저는 추천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략 1은 120일 이동 평균선으로 하고 전략 2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이동 평균선을 섞어 쓰라라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코스닥이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추세가 길지 않기 때문에 20일 같은 좀 짧은 선을 쓰는 게 좋고, 코스피나 S&P 500, 나스닥 같은 데는 흐름이 아무래도 좀 더 길게 가기 때문에 60일, 120일, 200일 이동 평균선을 쓰는 거를 제가 전반적으로 좀 추천해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 선을 섞어서 쓰라. 베스트 이동 평균선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비트코인에서 최근 어느 동안에 120일이 제일 좋았다고 미래 5년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11월 4월만 투자하고 5월 10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진짜로? 그래도 나 경제적 자유 가능한 거야? 라고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가능하지. 왜 안 되겠어? 5월 10월 해봤자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11월 4월만 하고 5월 10월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저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코스피도 그렇고 대부분 주가지수에서는 그 방법, 한마디로 11월 4월에는 주가지수, 5월 10월에는 예금에 투자하는 전략이 1년 내내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네, 진짜 소극적으로 5월 10월에 예금만 해도 주가지수 수익을 능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18세기부터 결과가 다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자산 배분을 하되,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 채권, 한국 주식 채권 금을 하되, 그 대신에 주식 비중을 크게 낮춰라. 예를 들면은 11월 4월엔 5, 60%를 했으면은 5월 10월에는 진짜 10에서 20% 정도로 크게 낮춰라라고 제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5월 10월에 주식이 갈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매년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주식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주도 이런 거 여쭤보시는데, 이제 그 슬픈 질문이 있고 해피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슬픈 질문 먼저. 소형주 퀀트가 잘 안 먹히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거는 모든 자산구가 똑같아요. 소형주 퀀트도 수개월, 수년 동안 안 먹힐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금이 20년 동안 하락했다라는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15년 동안 안 움직이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건 퀀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퀀트는 15년까지 안 걸려요. 보통은 한 2년 정도가 맥시멈이긴 한데, 근데 아시죠? 여러분이 전략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얘가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게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이 당신을 보고 있어요. 내가 소형주 퀀트 1년 만에 했는데 한 푼도 못 벌어서 나 이거 포기할 거야 하는 그 순간부터 주식시장이 그걸 알거든요. 저 새끼 포기했다. 이제 올라간다 하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원래 시장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켄 피셔는 시장을 The Great Humiliator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험불하게 만드는 Humiliator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건 농담이고요. 일단 지금은 이제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지금 미국 소형주 완전 대박이거든요. 근데 미국 소형주 퀀트가. 그리고 뜬금없이 채권, 금, 코인 쪽에서 지원군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 소형주 전략에 풀빵하는 거는 저는 보통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강철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은 심리가 남다르게 쓰이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면 소형주 퀀트가 그거 하나에 풀빵하는 거, 그거 심리적으로 못 버팁니다. 왜냐면은 한 진짜 반년, 1년 동안 안 되면 너무 지치고 거기서 손실이 10%, 20% 나왔다 하면 그거 완전 미쳐 돌아가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 그래서 자산 배분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자산 배분을 하면은 그 중에 가는 자산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형주 퀀트가 안 돼도 그걸로 버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언해피한 질문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은 바로 그 두 번째 책에 나온 그 두 번째 질문, 그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에 나오는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이 정도면 준수하잖아. 이 정도면은 별로 일 안 하는 대신에 아주 준수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이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쵸?
자, 그리고 행복한 거. 소형주 하다가 특정 종목이 급등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거.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아봤거든요. 자, 첫 번째, 그냥 리밸런싱 하는 그날까지 냅둔다. 제 방법이고요. 두 번째, 절반 판다. 이거는 마크 미너비니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가진 소형주가 100% 올랐어. 그러면은 절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게 생겨요. 얘가 계속 가잖아. 그러면 야, 나 반은 살아있네 그래도 하고, 근데 얘가 떨어지잖아. 야, 내가 반 이미 팔아서 수익을 챙겼어. 역시 나 개이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을 팔아놓으면은 나머지 반이 어떻게 되든 저는 심리적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크 미너비니가 추천하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50에서 100% 수익 나면 그냥 익절을 하는 방법인데 저는 이거는 비추입니다. 왜냐면 이러다가 200% 400% 가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찔끔찔끔 50% 그 깨작깨작 먹은 그 익절보다 그 한 놈으로 그 깨작거리는 익절 5배, 10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진짜 실제 기조잖아요. 그거 1월 3일날 유튜브에 올라갔는데 이게 저거든요. 보시면 미국 소형주 여기 플러스 210, 플러스 493, 120, 187 실제로 나오잖아요. 얘네들 제가 50% 잘려버려서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3번은 비추고요. 1번, 2번 중에 선택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보통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실전 투자 수업은 매주 11사천국 완전 정복 스터디에서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하냐 하면은 제가 모의 포트폴리오도 만들어가지고 엑셀로 뿌려드리기도 하고요. 리밸런싱 혼자 못하시 이걸로 하세요. 이거 그대로 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매주 라이브를 하고 있고 이제 VOD 같은 것도 하고 학습 리포트까지 드립니다. What more can you want, man? 그리고 유튜브보다 더 빠르게 이제 주요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계절성 영상 그런 것도 한 1, 2주 정도는 빨리 이제 드리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아예 안 올리는 정보도 수두룩하고 수강생들이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제가 평가 같은 것도 해드리는데 그거는 당연히 제가 유튜브에 올리지는 않겠죠. 그리고 기초 다지기 VOD도 있고 모델 포트폴리오 엑셀까지 매월 제공하고 그리고 라이브를 해가지고 해결 안 되는 궁금증 조금 전에 6개 샘플을 보셨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매주 수십 개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차차 다 해결해 나갑니다. 참고로 이번 기수는 1월 14일에 종료가 된다고 하네. 빨리 등록하세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11사천국이 3분의 1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떠냐고요? 당연히 10월 말 이후 한국, 미국 주식, 한국, 미국 채권, 코인까지 모두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시점에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11사천국 완전 정복 스터디를 준비했습니다. 스터디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의 효과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 자산 배분 템플릿을 제공해드리고 월마다 리밸런싱 방법도 같이 공부합니다. 기절성도 미리 공부하고 베스트 전략도 연구할 수 있도록 스터디 안에서 전략 제안방도 운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략을 벤치마킹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기인 11사천국에 저와 함께 하셔서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